자, 천년의 고도 경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라이프 플러스 페가뱅크 점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내빈을 한번 소개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빈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오늘 다른 데는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내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전에 내빈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라이프 플러스의 대표님이시고요. 글로벌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요. 대부분 글로벌 하면 뭐 글로벌 나나 너나 다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의 경험과 지금까지 해오신 사업은 정말 페가뱅크와 너무 잘 어울리시고 여러분 옷도 입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이 페가뱅크를 입어서 이 페가뱅크의 가치를 정말 업그레이드 시키고 페가뱅크의 가치와 명예를 함께 이뤄내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을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김근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천년의 고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제주에서 우리 라플 페가뱅크 점프 세미나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또 축복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최고 대단한 분들만, 최고 큰 분들만, 최고 리더분들만 이렇게 뽑아서 오늘 100분 이렇게 모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목소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대단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대가리가 단단한 분들. 맞아요. 제가 조금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경주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불국사가 생각나요? 네. 또 수학여행 맞아요. 대부분 전국에서 수학여행사 이렇게 많이 오신 곳이 바로 경주예요. 경주라 하면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 여러분들 TV로 통해서 다 보셨죠? 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경주에서 이렇게 담화를 나눈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신라의 중심 역사적으로죠. 또 나아가서 오늘 첫 페가뱅크가 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역사를 쓰는 장소입니다. 너무나 축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온 분들도 몇 분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많은 열정을 받고 제대로 된 페가뱅크의 시스템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페가뱅크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로또 복권 좋아하십니까? 네. 로또 복권 당첨되신 분? 한 번이라도 당첨돼 보신 분 손 한 들어볼게요. 5,000원. 그래서 5,000원도 당첨이에요. 혹시 1등 당첨돼 보신 분? 안 계십니까? 로또 복권을 왜 사는지 아세요 혹시? 희망을 가지려고. 당첨되려고 살까요? 희망 때문에 살까요? 당첨되려고. 희망 때문에 사요. 당첨되고 싶어. 그죠? 근데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몇 프로 됩니까?
내랑 맞아 죽을 확률보다 맞죠? 네. 그런데 왜 사냐고요? 혹시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인들이 소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노트북을 산대요. 일요일날 기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보면 또 답답해지죠. 그러면서 월요일날 또 사요. 그런데 로또 복권을 사서 사실 당첨된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 1등 당첨되고 싶죠? 네. 그죠? 제가 1등 당첨자였어요. 와, 아무도 안 버리시네. 진짜요. 제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단 말입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로또 복권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국은 로또 복권 1등이 한 20억 정도 돼요. 뭐 10억에서 20억 사이죠, 그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이 얼마나 하면 몇백억이 돼요. 몇백억이.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00억 당첨자가 나왔어요. 보시고 계세요. 600억이 당첨이 됐는데 누가 당첨이 됐냐? 80 넘은 할머니가 당첨이 됐습니다. 90세 육박하는 분 당첨됐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합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폐가뱅크의 핵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오늘 이 행사의 주최자이기도 하십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모실 때 여러분들 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용근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폐가뱅크 정용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근영 대표님한테 감사 인사드리고요. 멀리서 오신 내빈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로또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폐가뱅크는 로또가 아닙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이 로또의 금액을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2 달을 지켜봤는데 통하시는 분, 이 폐가뱅크 회원들 2달 동안에 한 라인에서 2,00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라던의 임원진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김근현 대표님이 고초를 하신 부분도 회원님은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김근현 대표님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라던이 전통적인 것 같아요. 지금 무수한 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폐가뱅크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근영 대표 쪽에서 이제 정말 정통으로 안정성 있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김근영 대표님한테도 권한이 많이 가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달 동안 고생하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다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또 합축돼가지고 정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주인인 행사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 구도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박수로 여러분 이분을 맞이 환영하고 해주셔야 될 상황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패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가뱅크의 대부이시고요. 여기서는 공자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호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폐가뱅크 관심 있으셨으면 유튜브 모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배웠을 분입니다. 네, 김성덕 대표님께서 폐가뱅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덕 대표님을 모실 때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덕 대표님 앞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누르면 되나요? 어디다가 대는 거죠? 이쪽. 네. 아.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덕입니다. 저는 현재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 페가뱅크 플랫폼을 만난 거는 2019년도 2월 12일 날 처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소개하신 분이 그 미스 금융회사 여성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이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 IT 쪽 전문가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어느 정도 누구보다 좀 더 이해력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코인에 대한 본질 가치에 대해서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 내용에는 저는 동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워런 버핏 아세요? 네. 오마하의 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에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현재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에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코인에 대한 본질 가치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즉, 그게 어디엔가 사용이 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희소성이 가치를 부여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게 전 세계 유일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쓸 데는 없어요. 쓸 데는 없는데 전 세계 이게 유일해요.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쓸 데가 없어서. 실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금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 있어요? 네? 쓸모가 많죠? 네. 예, 쓸모가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이 쓸모가 없다면 가치가 없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보석 만드는데요? 예뻐서요? 아닙니다. 자, 금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네. 예,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또 전기 전도성이 높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다이아몬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도가 가장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래서 자르는데 다이아몬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이용이 되는데, 그것을 채굴하는데 다이아몬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더 아름답게 소유할 수 있을까 해서 금으로도 반지 만들고 다이아몬드로도 반지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더욱더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가치가 부여된 상품들,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코인에 투자해봤다. 오, 많으시네. 코인에 투자해서 나 한 10배 벌었다. 손 들어보세요. 오, 계시네. 그랬다가 날렸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10배를 벌 수 있어요. 그걸 믿고 또 들어갔다가 또 다 날립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코인은
본질 가치가 없어요. 본질 가치가 없다는 걸 다시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코인이 어떤 수익을 내주나요? 안 내주죠. 주식은 수익을 내주나요? 안 내주나요? 내줘요. 왜? 내가 투자한 돈으로 그 돈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나는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해서 수익을 냅니다. 그 수익을 분배받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인이 어디에 내가 투자해서 코인을 샀어. 그 산 코인이 그 돈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 게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인 회사가 코인을 발행을 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코인을 사용처를 엄청나게 만들 거야. 어디다 만들 건데? 이런 데도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데도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데도 쓸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이걸 쓰겠어 안 쓰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해서 거기다 투자해요 안 해요? 했는데 나중에 상장했더니 어떻게 돼요? 네? 똥망이 되죠? 근데 코인 회사는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여러분들 돈 다 가져간 거죠. 여러분들한테 팔았으니까 그 번 돈으로 상장도 시키고 뭐도 하고 다 해요.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팔 기회를 드립니다. 팔 기회를 드리는데 당장 안 드리고 3개월 후에 너희들은 팔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회사가 펌핑을 한다고 해요. 그걸 MM이라고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올린다 이거죠. 올려서 시장을 조성해놓고 수요를 극대화시켜놓고 여러분들이 팔게 해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여러분들 코인의 락이 풀려서 여러분들이 팔 수 있습니다. 내가 샀던 코인보다 10배가 올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배를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벌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판다. 파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뚝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산 가격보다 오히려 10분의 1 가격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10분의 1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거 언제 올라가지? 회사가 저거 언제 올려주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때 회사가 올려줄 줄 알았는데 안 올려줘. 뭐 때문에 이거 좀 진행되고 나면 언제 또 오를 거야 라고 해. 근데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어. 돈이 필요해. 그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지. 팔았어. 10분의 1 밖에 못 가져갔어. 90분 날렸죠. 근데도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버틴다고 버텨. 버티니까는 이게 10분의 1에서 10배 오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10분의 1로 떨어져. 그러면 이제 여러분 원금이 얼마 된 거예요? 1% 된 거예요. 1%. 그러면 이제 천원으로 안 보게 되는 거죠? 다 날렸다 하고 그러다가 얘가 찔끔 올라. 그래서 10배 올랐네? 그래서 다시 10분의 1 됐어.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그거라도 어딘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놨던 코인들을 95%를 누가 사냐 그러면 회사가 산다. 10분의 1 가격에 싹 걷어들여요. 그러면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90%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90%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철봉에 100명이 매달려 있는데 95명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95명 싹 쓸어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 내가 산 가격이 10배가 아닌 그 100배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 후회를 하죠.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까지 버텼으면 내가 진짜 10배를 먹는 건데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자기에 대한 자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게 되죠. 또 사니까 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이게 코인 비즈니스의 구조예요. 그러면 코인 비즈니스, 코인에 투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한 코인들만 그러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모든 코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세계가 이 코인 세계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주체 측인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은 현혹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혹시나 나는
나는 거기에 안 걸리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역시나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코인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눈에 막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그런 제가 이 코인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된다. 제가 이 페가뱅크 플랫폼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이 플랫폼에도 써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 이 정도는 버는 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또 벌어봤고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내 인생에 조단위 투자는 내 자식의 자식 3대가 가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으면 이 페가뱅크 플랫폼에서 10조도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버는 게 아니라 10조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나는 100억을 벌거나 또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페가뱅크 플랫폼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방법이 있는 마음을 손 들어보세요. 100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100억을 벌 수 있는 본인만의 확실한 방법이 있는 마음을 손 들어보세요. 다 100억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100억에 관심이 없구나. 그럼 1000억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또는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플랫폼은 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누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냐면 내가 돈을 만들어내요. 내가 돈을 찍어내요. 내가 돈을 찍어낸다.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돈을 찍어내면 그걸 남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쓸 사람이 없다. 내가 돈을 찍어낸들 그게 가치를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함께하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능해질 수 있죠. 그거 내가 찍어낸 돈이 실제 가치로 쓰여지게끔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바로 이 페가뱅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페가뱅크 플랫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마케팅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케팅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케팅에 매몰되고 마케팅에 집착을 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마케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마어마한 부의 자산가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안에 마케팅이 들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자, 이 페가뱅크 플랫폼은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P2P 결제를 위해서 나왔어요. P2P 결제라는 게 뭐냐면 개인 대 개인 간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직거래. 현금으로 직거래하죠? 이게 P2P예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 현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디지털화된 숫자로 P2P 결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P2P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담보한 게 뭐냐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이 P2P 결제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담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블록체인에 또 매몰되죠. 여기의 핵심은 P2P 결제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뭐라고요? P2P 결제.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P2P 결제가 비트코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를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라고 처음에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결제에 쓰여져야 되는데 결제에 쓰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엘살바도르 여러분 아시죠?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법정화폐로 승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결제에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러를. 비트코인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러분 페이팔 아세요? 미국의 가장 큰 페이 결제 업체예요. 이 페이팔이 2020년 6월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가죠. 2021년 1월 달에. 자, 그런데 페이팔이 2021년 3월 30일 날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딱 오픈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 올라야 될까요? 아니면 떨어져야 될까요? 올라야 되겠죠. 근데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요. 그래서 2,400, 2,50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코인 비즈니스 했던 업체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딱 오픈했는데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무수한 업체들이 코인을 결제에 쓰겠다고, 그 이야기는 결제에 쓰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생태계의 핵심은 그 코인을 결제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코인들이 나왔는데 결제에 쓰여지는 코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6월달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코인이 탄생을 합니다. PCI 코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디서 만들었죠? 그렇죠. 다날에서 만들었습니다. 다날 네트워크스가 PCI 코인을 만들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날 네트워크스가 그 코인을 팔아서 얼마를 챙겼냐면 5조 원을 챙겼습니다. 5조 원. 그게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이지. 그럼 그때 왜 그러면 5조 원어치를 이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코인을 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제에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제에 쓰는데 적어도 10%가 할인돼요. 그 코인을 쓰면 10%가 할인돼. 여러분 파리바게뜨에서 그 코인을 쓰면 10%가 할인됩니다. 여기 시우 있죠? 시우에서 쓰면 10%를 할인해줘요. 여러분 도미노 피자 있죠? 거기서 쓰면 40%를 할인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카드 쓰겠어요? 아니면 PCI 코인 쓰겠어요? PCI 코인.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전 세계 유일하게 코인을 결제해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왔다. 다날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피지 결제 업체가 우리나라 유리 업체예요. 그것을 딱 오픈한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5,000원까지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갖고 지금은 상폐됐습니다. 왜 상폐가 되고 왜 떨어지고 왜 안 쓰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실제로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이들이 꿈꾸는 게 뭐였냐면, 즉 다날 네트워크스가 꿈꾼 게 뭐였냐면, 그들이 할인해주는 가맹점이 다 어떤 가맹점들이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에요. 그 가맹점들은 제휴 할인이라고 해서 이미 다른 업체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바게뜨 가시면 여러분이 페이 사시죠? 사면은 점원이 물어봅니다. 통신사 할인 받으실래요? 카드사 할인 받으실래요? 10% 할인해줘요. 여러분 통신사에서 여러분 포인트 주나요? 안 주나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줍니다. 근데 쓰질 않고 있어요. 거기 가서 쓰면은 10% 그 포인트로 할인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그냥 내 돈 내고 먹으면 복이야. 젊은 애들은 그냥 내 돈 내고 먹는 애들 없어요. 다 그 제휴 할인 포인트를 위해서 할인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10% 할인이라는, 즉 가맹점 할인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결제에 썼더니 여기서 또 문제가 된다. 가맹점은 다날 네트워크스로부터 고객으로부터 PCI 코인을 받고 다날 네트워크스는 가맹점에 현금을 주나요, 안 주나요? 현금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직거래예요, 중개거래예요? 중개거래지. 그러니까 여기에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다날 네트워크스가 가맹점에 줄 때 세금이 다 끊을 수밖에 없어요. 즉 P2P 결제가 아닌 거예요. 페이팔도 P2P 결제가 아닌 거예요. 비자 마스터카드도 비트코인 넣어서 결제했다고 한다. 이것도 P2P 결제가 아닌 거예요. P2P 결제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비트코인이 왜 사람들에게 1억 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10억 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P2P 결제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을 P2P 결제를 하면 이 P2P 결제라는 게 무엇인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세금 없다. 아, 국경을 초월해서 자산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쓰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겠지. 그래서 한정된 수량이고 쓰려는 사람 많아지고 가격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다. 그래서 1억 간다, 10억 간다, 100억 간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얘가 결제에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 가치가 제로.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코인들이 이것을 결제에 쓰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그리고 재심의를 한다. 어떤 코인은 야 이것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니 스테이블 코인으로 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떤 코인은 야 이 거래 속도와 거래 수수료 때문에 그래.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 코인은 속도가 엄청 빨라. 우리 코인은 수수료가 엄청 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거기에 또 투자해요, 안 해요? 또 투자하죠. 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의미 없는 이야기. 왜 의미가 없느냐? 이게 결제에 쓰여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페가뱅크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결제에 쓰여지지 않는 이유, 속도 문제, 수수료 문제, 변동성 문제,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을 1941년도 브레튼 우주협정에 의해서 금태환 정책으로 달러를 발행하는 것을 결정한다. 어디서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 연준이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발행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금화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많아. 일단 첫 번째 무거워. 두 번째 단위가 커. 만약에 금화 하나 있다 합시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면 현재 금이 3.3g 하면 얼마지 한 돈에? 한 80만 원 하나요? 그럼 금화 한 돈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80만 원이야. 이걸로 결제하려면 만 원짜리 먹고 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잘게 찢어서 결제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을 넣어서 종이로 낸 화폐를 만들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현금이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셔요? 현금. 왜? 얘를 주면 금을 줘.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없어요? 녹아져 있지. 가벼워. 그래서 어디서든 쓸 수가 있어. 잘게 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랬듯이 이 페가뱅크 플랫폼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가상화폐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블록체인에 씌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를 주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그대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비트페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자로 비페이라고 표현을 한다. 얘의 이름을 단위는 달러와 동일하다 해서 개인이 만든 달러다 라고 해서 DUSD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돈은 어디서 발행했죠? 정부에서 발행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폐 권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화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까지도 해요, 안 해요? 엄청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이 화폐 권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유물인데,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중앙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이름이 뭐예요? 한국은행.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름이 뭐예요? 일본은행이에요. 재팬은행. 자, 그럼 미국의 중앙은행은 어딜까요? 화폐를 발행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근데 웃긴 게 전 세계 유일하게 미국만이 중앙은행을 행정부 소속에 두지 않고 사기업으로 있어요. 미 연준은 사기업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찍어서 미 행정부에 빌려줍니다. 미 행정부가 그래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잘 들어보세요. 그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은 시중은행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이 하는 일은 뭐예요? 화폐를 유통하는 일을 한다. 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자들이 비트코인을 넣어서 화폐를 발행해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중앙은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중앙은행이 된 거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가 한 개의 나라인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한 개의 나라인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은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앙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요. 탈중앙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탈중앙은행이냐? 개인이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발행하는 것과 비교해서 반대되는 개념에서 탈중앙은행이라고 하고, 이 개인의 연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중앙은행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앞에 단어를 붙입니다. 공동 대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을 만들 때 앞에 공동대표 김성혁, 공동대표 정용권, 이렇게 여러분들의 명함을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고 우리 서울의 회원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 평생의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내 명함을 여러분들은 오늘 확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확보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으나 이걸로 갖고 있으나 큰 차이가 없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의미가 나에게 있어? 내가 중앙은행 권한을 가졌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얼마예요? 10만 달러요? 10만 달러 비트코인 사서 넣어서 10만 달러 만들었어. 나한테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진짜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화폐를 발행할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걸 결제에 쓰려고 한 것이 기본 목적이에요. 결제에 쓰려고. 그 결제에 쓰는데 P2P 결제가 되지 않고서는 기존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결제 수단과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P2P 결제만 되면 전 세계에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우니 그거보다 더 많이 할인해 주실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P2P 결제 구현을 위해서 페가뱅크라는 탈중앙은행 공동체를 구현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거고, 발행한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P2P 결제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세금부터 자유롭죠. 또 전 세계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하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결제한 고객들과 우리 회원들이 가맹점을 결제할 때 가맹점 사장이 부르는 가격이 달라요. 왜? 우리 세금이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11만원짜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11만원, 저희한테는 10만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디지털 물물 교환이 이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디지털 물물 교환.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부가세가 없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탈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10만원을 불러야 되는데 기존의 고객들이 야, 왜 우리는 11만원 부르고 쟤는 10만원이야 따지게 되죠. 그럼 그거 설명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고객들을 받는 걸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제도를 두게 되는 거예요. 자, 저희한테도 똑같이 11만원 부르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1만원 불렀어요. 제가 내는 건 10만원만 냈습니다. 그리고 만원은 포인트로 결제합니다. 대신 이 포인트는 가맹점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 지갑에서 소멸만 되고 가맹점에는 페이 입금돼요. 자, 그러면 저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포인트를 내가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만 쓰고 말아.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 좋은 걸 내가 입 아프게 왜 설명해? 나만 쓰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동체가 확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1달러의 페이로 3달러의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내 지갑에서 1달러는 페가뱅크로 넘어갑니다. 이게 페가뱅크의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 플랫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돼 있어요. 공동체에 참여한 전체 회원들이 이 플랫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들이 이걸 100% 다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죠. 또 이걸 100% 다 가져간 게 맞으면 우리가 주인인 것도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100% 우리들한테 다시 재분배한다. 그 재분배하는 방법이 비페이 이익 공유 시스템인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재분배하느냐? 내가 충전한 비용을 추천한 사람이 11분의 1을 즉시 가져간다. 언제? 즉시. 11분의 1을 즉시 가져간다. 누가 가져가요? 추천한 사람이. 자, 그리고 후원 보너스로 나를 소개한 내 위에 10명, 위로 연결고리 10명이 11분의 1씩을 나눠왔습니다. 이건 언제 주냐면 오늘 밤 12시. 홍콩 기준시로. 우리나라 기준시로는 새벽 1시에 10명한테 쫙 지급됩니다. 그러면 당일 100%가 다
주인들한테 나눠줬나요? 안 줬나요? 주인들한테 100% 다 나눠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인인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주인인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덤이 있어요. 덤이 있는데 그 덤이 뭐냐면 유저를 늘린 사람들한테 코인이 별도로 체불된다. 이게 덤이에요. 100%가 풀리고 별도로 코인이 체불돼. 이 코인을 페가 코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페가 코인을 체불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왜? 이 코인이 앞으로 나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거거든. 어떻게 만들어줄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 마케팅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1달러로 33달러 포인트를 충전했을 시에 이때 내가 레벨 1에 내 코드가 딱 등록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1레벨 주인이 된 거예요. 이 페가뱅크 플랫폼의 주인은 9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레벨부터 9레벨까지. 그 속에 나는 이제 1레벨 주인이 된 거예요. 이때 1달러는 추천한 사람이, 10달러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1레벨의 위에 1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11달러가 싹 풀렸죠. 마찬가지로 나도 내 밑에 누군가를 소개하고 하는 추천 보너스를 받고 내 밑으로 10대까지 또 후원 보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또 이걸 다 쓰고 또 포인트가 필요해서 또 충전했어요. 그래서 33달러로 99달러를 충전했어요. 이때도 똑같이 이제 2레벨의 내 코드가 또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1레벨 코드 있고 2레벨 코드 있고 이때도 3달러는 추천한 사람, 30달러는 위로 10명한테 나도 마찬가지로 10대까지 받고 또 99달러로 297달러의 포인트를 충전하면 이때도 27달러는 추천한 사람이 위로 10명한테 27달러 이런 방식으로 9레벨까지 내가 포인트를 충전하면서 승급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또 보너스를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 승급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동 승급은 뭐냐면 내 돈으로 포인트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보너스로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돼. 자, 내가 11달러로 1레벨에 33달러 포인트를 충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할 때 내가 받는 1달러의 보너스 이 중에 33명분 최초에 받는 33명분 그게 33달러예요. 이걸로 자동으로 포인트가 충전된다. 그 순간 나는 2레벨에 내 코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1레벨에서 1달러 보너스를 받고 있고 2레벨에서 받는 보너스 중에 또 33명분 그게 99달러예요. 이걸로 297달러의 포인트가 충전되면서 3레벨의 내 코드가 또 생깁니다. 자, 이제 2레벨에서 보너스를 받고 있고 3레벨에서 받는 보너스 중에 또 33명분 이렇게 왜 33명분이냐? 각 레벨을 승급하는 비용이 현재 레벨의 3배예요. 3배이기 때문에 33명분이 포인트를 충전해야만 내가 상위 레벨로 승급을 한다. 이때 7레벨까지는 3배씩인데 7에서 8레벨, 8에서 9레벨은 승급 비용이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비용도 22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너스도 줄게 돼요. 그래서 1레벨에서 받는 보너스는 전체 보너스가 300만원, 2레벨에서는 900만원, 3레벨에서는 2,700만원, 4레벨에서는 8,100만원, 5레벨에서는 2억 4천만원, 6레벨에서는 7억, 7레벨에서는 21억, 8레벨은 접어서 42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9레벨은 8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에 참여해서 내가 할인받고 내가 쓰는데 이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9레벨까지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1,100만 달러, 현재 환율이 올라서 160억을 평생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평생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유통하시는 분들은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서 이것을 연금이 아닌 연봉으로 월 받아버려요. 월 받는 게 연봉이야. 이번에 한 분이 한
달 반 만에 2억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연봉 번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할 사람들을 천천히 이해하고 참여하고 이러면 속도가 처음은 더딜 것 같은데 나중은 엄청 빨라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예요. 뭐냐면 저기 써 있어요. 상위 레벨 선정 게임이다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1레벨에 S가 나를 소개하고 M이 내가 A, B, C, D를 소개하니까 얘가 바이너리 추천 스피로버라는 방식으로 10대까지 채워져요. 이게 바이너리 대실적 소실적 게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통하신 분들은 바이너리라고 하니까 다 대실적 소실적 게임으로 알고 다 내리 추천을 줘. 대실적 소실적 게임에서 내리 추천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 소실적만 키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10대까지밖에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내리 추천 주는 순간 자기가 망해요. 그래서 절대 추천 주지 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추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추천을 주지 마라. 내리 추천 주지 마라. 이게 이 마케팅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S의 우측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얘가 열심히 해가지고 33명이 됐어요. 그럼 S는 2레벨 가나요, 안 가나요? 가죠. 그래서 2레벨에 S 코드가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D, C, B, A 순으로 2레벨을 승급했어요. 나는 아직 안 갔는데. 왜? 나도 자동 승급 간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 돈으로 2레벨을 포인트 충전했어요. 왜? 쇼핑몰에 갔더니 자기가 사고 싶은 제품이 있어. 포인트를 충전하다 보니까 저 2레벨까지 충전했네요. 그러니까 이들을 2레벨에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내주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D를 소개한 사람을 봅니다. M이에요. M이 2레벨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추월해요. 추월해서 M을 소개한 S를 봅니다. S가 있네요. 좌우에 아무도 없다고 하자면 D가 여기에 딱 붙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부터 2레벨에서는 S를 추천으로 보는 거예요. 추천 보너스는 M이 가져가지만 조직도 형성을 위해서는, 후원 보너스를 위해서는 S를 추천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C가 갔어요. M이 안 갔을 때 당연히 S를 중심으로 보니까 D가 여기 있어요. C, B, A. 그 다음에 내가 왔어요. 나는 여기 와요. 그러면 2레벨에서 나는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수익을 기하던 모든 내 밑에 있던 애들이 나를 다 추월하거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수익이 없어요. 물론 수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S가 추천한 또는 C가 추천한 사람들이 채워지면서 여기 채워지고 여기에 다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얘보다 내가 빨리 받아요? 늦게 받아요? 늦게 받죠. 얘가 빨리 받으니까 그 다음 레벨도 먼저 가요? 안 가요? 먼저 가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는 큰 돈을 벌고 나는 돈을 못 벌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걸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내가 3레벨을 내가 내 추천한 사람들로 먼저 가면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내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 추천한 사람들보다 내가 한 단계라도 먼저 가 있어야 돼, 안 가 있어야 돼? 가 있어야 돼. 마케터로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 추천한 사람보다 무조건 한 단계라도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대신할 페가코인. 자, 이 결제 시스템은 일반 유저들에게 기존의 결제 시스템보다 강력한 할인 혜택을 줘요. 왜? 세금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비페이 보너스 시스템은 팬덤 유저, 즉 마케터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100%를 다 짚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회사가 그거 하면 회사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 기부회사 정도는 할 수 있겠네. 기부회사나.
사람들에게 기부하려고 이렇게 주는 데 있잖아. 그냥 공짜로 주는. 이런 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100%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페가뱅크는 공동체에 100%를 다 끌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지금 현재 8년째 풀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재원은 그런 거 어디서 안 해요? 100%를 풀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이런 건 어디서 안 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뭐냐?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만들다 보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서 페가뱅크로 가지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사서 페가뱅크에 넣으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수수료가 비싸서.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걸 하는 사람들은 우리 9레벨 회원들이 돈이 많으니까 2억, 3억씩 사다가 비트코인을 넣어서 회의를 발행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비트코인이 그러면 페가뱅크가 계속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그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여러분들이 쓰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 그럼 계속 수요가 더 계속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갑니다. 수요는 늘어나.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이게 실수였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019년도 1월 1일 날 이 플랫폼이 시작한 이후로 저가 들어갔을 때가 2019년 2월 14일인데 이때 저는 370만 원 샀어요. 비트코인 한 개를. 자, 그런데 그게 얼마가 됐어요? 1억 9천.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20, 21, 22, 23, 24, 25 6년 만에, 만 6년 만에 370만 원 했던 게 1억 9천 5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을 갖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50배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50배의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지. 자, 그런데 우리들은 비트코인을 결제에 쓰느라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페이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익이 없어. 결국에 수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면 바로 기존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페가뱅크 회원이 아닌 다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돈을 가져가. 그 돈이 얼마냐면 이미 JP모건이 2021년도에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을 쓴다고 하니까 이미 분석을 했어요. 이게 실제 결제했어야 좀 얼마가 갈까? 최소 100만 달러 같아요. 100만 달러면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2,100만 개 곱하면 이게 3개월입니다. 없던 돈 3개월이 생기는 거예요. 뭐 했더니 결제에 썼을 뿐인데. 그런데 그 돈을 다 누가 가져가요? 기존의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들이 가져가. 우리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제주는 누가 부렸어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요? 왕서방이 가져가. 즉 비트코인 기존 보유자들이 가져가. 그러면 갑자기 이 3개월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힐 겁니다. 너무 크면 감이 안 와. 그래서 지금 계산대를 해줄게요.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삐뚤 들어왔었죠. 그죠? 얼마 해달라고 했죠? 3,500억 달러. 그게 1인당 얼마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200만 원? 네. 200만 원씩 끊기는 거예요. 3,500억 달러. 자,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걸 5천만 국민으로 나눠보세요. 1인당 6억씩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 우리나라 기준으로 20억이면 부자 대열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부자 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전 국민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할 필요 없습니다. 해외 여행 다니면서 놀면서 사업해도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결제에 썼을 뿐인데 생겼어. 그 돈을 3개월 고스란히 날릴래요? 아니면 되찾아올래요? 되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페이 성공과 함께 이 3개월이라는 돈을 우리 회원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코인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공동체 플랫폼이에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비트코인을 넣어서 페가수스 코인이라는 원석을 발행하게 했어요. 그 페가수스 코인이라는 원석을 발행한 그 비트코인은 페가뱅크에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비트코인 폭락했을 때 여러분이 발행해 놓은 이 페이를 비트코인을 찾아 나가버려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비축될 자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100%를 풀어주는데도 시스템이 운영돼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해놨더니 이게 어마무시하게 올라와서 여러분들 100%를 풀어주고도 남아서 여러분들이 채굴한 코인을 현재 54달러에 매입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7년 동안 이 페가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데 유저를 늘린 사람들만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레벨이고 3레벨에 2명 추천하고 나면 소실적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페가 코인이 하나씩 채굴이 돼요. 이때 페가수스 코인 원석 10개가 1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원석 코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석 코인이 있어야지. 이 원석 코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48달러로 1개를 구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인트 발행하죠? 포인트 모르시나? 아까 포인트 발행한다고 1달러, 3달러 포인트 발행한다고 100% 나눠가고 그 여러분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 쌓여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페가수스 코인 원석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걸로 내가 채굴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굴했더니 한 개가 지금 액면으로 얼마냐? 54달러. 여러분이 레벨 스코어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이것을 레벨 스코어할 때 쓰지 마라. 그리고 좀 갖고 있어라. 해도 다 쓰고 있어요. 왜? 이게 2030년이 되면 자 지금 몇 년도죠?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그게 2019년도에 제가 비트코인 샀을 때 370만 원에 이때부터 5년이 지나니까 50배가 올랐죠? 자, 지금 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5년 후에 적어도 이 코인이 10만 달러 간다. 10만 달러면 얼마예요? 한 개가 적어도 1억 4천 간다 이거예요. 페가코인 한 개가 1억 4천 간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5년 후면 1억 4천 갈 걸 50달러에 쓰는 게 나아요? 1억 4천 갈 때까지 버티는 게 나아요? 버티는 게 낫죠? 자, 왜 이게 1억 4천이 가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페가코인은 2028년도가 되면 이제 채굴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히 채굴이 끝나요. 얘는 기간으로 채굴되게 돼 있어. 이때까지 채굴될 이 페가코인의 수량이 많아야 200만 개에서 300만 개 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250만 개 봅니다. 아니 더 채굴할 수 있는데 왜? 페가수스 코인이랑 원석이 없어서 채굴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 이게 만약에 250만 개가 채굴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얘를 페가코인을 이제 2028년도에 상장합니다. 28년도에 상장하면 이제 가상화폐 DUSD 즉 비페이를 발행하는데 이 페가코인으로도 발행 가능하고 비트코인으로도 발행 가능해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올 때 수수료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근데 얘를 가지고 올 때 수수료가 1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이제 페이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페가코인을 구매해서 집어넣어서 페이를 발행해요. 그러면 실수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왜? 2028년도 이후에도 이 마케팅은 계속 돌아가니까. 그리고 할인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니까. 페이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발행하려니 페가코인이 페가뱅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래소에 있는 페가코인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2028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 유저들은 이 페가코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사서 가지고 들어가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실수요가 있네? 내가 100만 원 발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 갖고 이 폐가 코인을 살까요?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할까요? 당연히 폐가 코인에 투자하죠. 이걸 가지고 있으려고. 왜? 채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10배, 100배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 코인을 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채굴해 놓은 2027년도 이전에 채굴해 놓은 여러분들밖에 이 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지. 가격이 오르면 안 내놓지. 해서 이게 100만 원 올라갑니다. 100만 원 올라가면 100만 원이면 좀 팔아서 좀 생활비 좀 쓸까 이런 생각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니까 몇 사람이 판다. 좀 떨어지니까 떨어지네. 지금 또 안 팔면 안 되겠네. 또 떨어질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매죠, 투매. 우후죽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만 원까지 떨어져. 7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바닥에서는 저 코인이 70만 원이네? 70만 원이 가장 싼 거야. 신규 유저들 같은 게 이게 70만 원이 가장 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요, 안 사요? 사니까 또 쭉 올라. 쭉 올라가면 이제 1000만 원까지 올라가네? 그러면 100만 원에 팔았던 사람들이 아이고야. 그때 팔지 말 거예요. 그리고 또 1000만 원 되니까 또 파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 떨어져요. 또 700만 원 떨어져. 떨어졌다 또 올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딱 10만 달러 가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아니 어떻게 2년 만에 저게 가치가 없는 코인이 10만 달러가 그게 아니에요. 이 코인은 2018년도부터 이 탄생해서 쭉 지금까지 다른 코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 팔아서 미래의 생태계를 만든다고 주장했지만 얘는 이미 생태계와 유저를 만들어 놓고 상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만에 10만 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인과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건 누가 이 코인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비즈니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2030년도에 100억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가 저는 이 페가뱅크 플랫폼이라고 자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 구별하시듯이 사실은 저는 진짜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 구별을 못합니다. 걔가 뭐 잘 못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까 샘플이 같으니까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회사 펄들을 붙이는 게 저희 목표고 회원들한테 편하게 그냥 일을 하시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자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자금을 풀고 있는 게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장 날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인을 10개씩만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돈을 벌시죠. 현금을 벌셔도 되고 근데 앞으로 회사에서는 내일 오전에 저희가 이제 매거진이 탄생합니다. 매거진이 뭐냐면 이제 뉴스 매거진, 우리 코인에 대해서 뉴스 매거진이 탄생해요. 모두 6개월 전에 준비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민간거래소도 다 프로그램 회사에서 인지 안 났습니다. 내일 그게 되면은 사실은 내일 빗썸하고 빗하고 인터뷰가 다 돼 있었는데 빗썸이 요즘에 캄보디아에서 수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거진이 탄생하고 이러면 수능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 때 지금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저희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예, 자산운용사 저희 코인을 이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산운용사하고 몽환식탁에서 그걸 하냐면은 이 코인 자체는 감가상각이 됩니다. 이 1년에 10%씩 감가상각이 되면 이거를 임원들 상여금을 줄 수 있고 이런 게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나 이제 FI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년이면 수면을 오를 겁니다. 그게 첫째가 이제核心이고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오고 여기 라든도 회사가 들어왔지만은 진짜 좋은 회사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65만 명, 62만 명인데 100만 명이 되면 창투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회원들한테는 돈을 한 개도 안 얻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페이를 위해서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약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현 대표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물란하게 버립니다. 근데 김현 대표님 진실성이 있고 차곡차곡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현 대표님 라인 쪽에서 모든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좀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더라도 이제 스피치 준비도 안 하셨을 텐데 식사 다들 배가 고프시는데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길게 하면 아주 땡 하고 할 테니까 1분씩만 실내벨에 수고하신 분들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기회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공을 목표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플러스 속에서 페가뱅크. 페가뱅크가 정말 또 귀한 기회이고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1분? 네. 제가 8년 됐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제가 이걸 알았더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비그냥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납부를 통해서 제가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김영 어드바이저님 이걸 시작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이 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뚝서를 수 있는 그런 리더라고 저는 믿었기에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이걸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매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 새벽에 1시간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내가 아는 코인이라는 거는 저는 선릉에 가기 싫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업을 하는데 선릉 가면 아는 사람들이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매일 가도록.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난 사람, 3년 전에 만난 사람, 1년 전에 만난 사람을 보면 점점 주머니가 빈 텅텅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을 때 이 코인이라는 자체는 비트코인 빼면 다 거지가 되는 거라. 문서옥, 김호연, 김상인, 박근수, 김홍수, 정수경, 이홍신. 제가 성함을 부를 때 외우고 안 붙이고 막 불러드렸는데요. 네. 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스피치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 경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경례. 네. 대단한 스톱식에 조촐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얼마까지 깎아주셨어? 얼마까지 깎아줄게? 리스크가 없다면, 사람이 오다면. 그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내가 딱 디파짓 해볼게. 50만 원 디파짓 해볼게. 20만 원 디파짓 해볼게. 그 안에서 돌려. 들어온 대로 나한테
환경이 좋네. 이러면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자기는 이미 돈 받았잖아. 리스크가 생기면 내가 리스크죠? 그죠? 그러니까 감염력 믿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리고 얘는 세금도 없어. 그리고 없던 고객이 들어와. 아까 얘기했죠. 망하려고 하는데 살아나. 고객만 들어오면 돼. 그렇기 때문에 저기 선릉에 있는 거기 대표는 젊은 대표야. 똑똑해. 머리가 잘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00만 원 특파지 할 테니까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다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고기, 술, 밥, 점심 다 할 거 없이 50% 깎아주겠대. 그래도 사람만 들어오면 자기는 이득이에요, 이득 아니에요? 이득이지. 자, 딱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면 오케이.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 쏴줄게. 딱 쏴줬어요. 그리고 가맹점 계약을 하는데 저도 먹는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1% 먹으려고 그거 할 수는 없죠? 네, 100만 원이나 쓰고 그래서 거기서 10% 내 거. 10% 내 거. 오케이. 자기가 어차피 50% 해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40% 포인트 결제.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공표합니다. 여기 50% 가맹점인데 50% 해주기로 나 10%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당연히 먹어야 돼. 40% 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거기서 하루에 매출이 얼마냐면 30만 원에서 60만 원 한다. 그럼 30만 원만 잡아도 내가 10% 먹으니까 매출에서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20%예요. 왜? 40% 해주고 내가 환전해줄 때는 50%만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을 기준으로 하게 내가 준 실제 페이 받은 걸 기준으로 따지면 10%가 아니 20%가 제 수익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원이면 6만 원이 제 수익이에요. 그럼 내가 가게 하는 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면 하루에 6만 원씩 한 달이면 얼마예요? 180만 원, 한 150만 원 나오더라고. 왜냐면 일요일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가게 하나에서 180만 원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리고 10개 있으면 1800이죠? 이게 가맹점 사업이에요. 여기를 여러분이 가맹점 유치하면 3.3% 수수료 있는데 거기서 1%를 가맹점 유치하는 사람이 가져가요. 근데 1% 그거 언제 돈 벌어? 내가 아예 그냥 돈 딱 디파짓 하고 너 얼마까지 할 수 있어? 최대한 깎아요. 깎은 다음에 거기서 10% 여러분이 드시면 된다. 그럼 그게 더 나아요? 그냥 1% 하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아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내가 디파짓 해놓을 테니까 그 안에 돌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수익이 엄청 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가맹점을 맺자. 왜? 사람들 10% 해줘도 요즘 10%에 거기까지 안 가. 근데 20% 30% 해주죠? 그럼 좀 멀어도 차 타고 가요, 안 가요? 가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 집이 맛있어야 돼요, 안 맛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무리 많이 깎아줘도 맛없으면 안 갑니다. 근데 맛있으면 그리고 혜택까지 있으면 멀어도 가요. 차 타고 가요. 그럼 거기 가게가 살아요. 거기 가게가 살면 옆집 가게도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센터 갔으면 센터 주변부터 내 집 있으면 내 집 주변.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사는데 서울 저희 노원구에 제가 정리한 게 있어. 쫙 정리해가지고 그걸 쫙 가맹점 사장들한테 뿌리려고 준비한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걸 쫙 뿌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괜찮은데 거기를 무조건 잡아야 돼. 걔네가 하면은 다른 데 따라 해요, 안 해요? 따라 하지. 그렇게 해놓고 전철역 앞에서 전단지 돌리는 거야. 야, 이렇게 할인데 이렇게 가입해. 하고 전단지에다가 내 아이디 넣어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가게를 가서 봤더니 진짜로 할인해주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우후죽순을 그냥 들어갑니다. 거의 그 지역에 한마디로 하면 지역 앞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맹점 사업을 단순히 가맹점 하나 맺는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내 지역을 아예 비페이 지역 앞에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집중해서 이분의 강의를 듣기는 저도 오늘 제대로 듣긴 처음인데요. 정말 대단한 비전을 다른 분들과 다르게 아주 진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스테이킹과 타잔 프로젝트, 여러분 타잔 프로젝트
아세요 여러분? 신세대 아니고는 타잔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네, 타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이고요. 여러분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살짝 많이 오시고, 네, 또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물 잠깐 드시고 이렇게 좀 호흡 고르셨나요? 네. 스테이킹과 타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오늘 대표님 오늘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열강을 해주시는데요. 김성근 대표님 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누나 왔습니다. 얼굴을 떠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소식은 여기서 처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일체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블록체인 매거진이 하나 오픈을 합니다.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오픈을 하는데 그 블록체인 매거진에는 업비트, 비썸, 그리고 바이낸스. 이번에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유치했죠? 네. 그리고 코비, 그리고 코인원, 이 5개의 대형 거래소가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페가뱅크 플랫폼이 연재가 됩니다.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결과가 전 세상에, 전 지구에 이제 이 페가뱅크가 공식적으로 매거진을 통해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공신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공신력이 생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페가뱅크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 알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코인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 그리고 거래소 업체들, 그리고 투자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 이 페가코인을 갖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갖고 싶어 하겠죠? 근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죠? 참여하는 거 외에는 이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참여한다는 건 마케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케팅이 들어간다는 거죠. 마케팅이 들어간다는 건 내가 160억을 평생에 걸쳐서 받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거진을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연재로 한 10회에 걸쳐서 이 페가뱅크가 계속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또 공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교육에서 이미 다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스테이킹과 타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테이킹과 타잔 프로젝트는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발행한 포인트를 사용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95%예요. 자, 이 포인트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가맹점에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죠. 서울에 선릉역 바로 앞에 포인트 40% 가맹점이 있어요. 식당이, 고깃집이. 그러면 싸요, 안 싸요? 엄청 싸. 그리고 미연 터져. 거기 사장님이 너무 망할 뻔했던 가게가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지금 현재 경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위는 돈이 넘쳐나는데 바닥은 돈이 없어요. 자, 그런 가맹점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맹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논의를 하고 또 쇼핑몰이 있습니다. 우리 구레벨 회원사가
여기 참여했어요. 도매 쇼핑몰 회사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 때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고 해도 안 사. 돈이 없대. 돈이 없대. 여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주부들은 필연적으로 돈을 쓰게 돼요? 안 쓰게 돼요? 쓰게 되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 하죠? 하는데 거기서 먼저 해라. 그리고 거기서 가격 비교해라. 그리고 싸면 사고 비싸면 사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싸게 샀으면 그게 인터넷 최저가보다 엄청 싸요. 그 차익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할인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내가 할인을 받으면 그만큼 내가 돈을 번 건데 그것도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수익 모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킹. 스테이킹은 페가뱅크 내에 있습니다. 페가뱅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이 페이지, 마이 월렛에 들어가면 맨 밑에 리워드라고 있어요. 이 리워드를 클릭하면 포인트 50%, 페이 50%의 리워드 스타트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내 페이 결제 금액에 한해서 포인트 소멸되고 페이 결제 금액에 한해서 매일 0.2%의 리워드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6%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6% 중에는 내 원금이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은 얼마예요? 3%예요. 3%. 자, 이때 리워드에 참여한 그 사람 산하의 수익의 20%가 5레벨이 가져갑니다. 내가 5레벨이에요. 내 산하의 리워드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수익의 총 금액이 만약에 하루에 받는 수익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20%를 내가 받아요. 그럼 얼마죠? 200만 원. 이게 리워드 스테이킹 볼륨 보너스입니다. 또 7레벨이 또 전체 산하의 20%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5레벨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5레벨이면 내가 이 사람이 20% 받을 때 나도 20%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왜? 동급이기 때문에. 동급은 빠진다. 이 사람 거는 내가 받아요. 이 사람 한 사람 거만. 산하 거는 내가 못 받아요. 이미 동급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레벨, 7레벨한테 볼륨 플러스가 20%가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수익이 나서 이걸 주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 투자 안 해요. 이 플랫폼에서는 이 여러분이 스테이킹, 즉 리워드에 참여한 페이를 다른 데에 투자 안 해요. 그냥 이거 비트코인으로만 바꿔놓습니다. 비트코인으로만 바꿔놔요. 다른 데 투자했다가 망하는 게 거의 90%죠? 가장 안 되는 게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바꿔놓습니다. 비트코인을 바꿔놓고 비트코인이 적어도 2년 동안 2배만 오르면 이 수익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리워드 시스템이 동작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2년에 2배 이상씩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악마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공작이나 저나 다른 9레벨들 같은 경우 9레벨들은 해도 되는데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